인천의 한 조용한 골목길, 박지수, 58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창문에서 바람이 일렁이는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를 잃은 지 12년이 지난 지금 그의 하루는 반조로운 습관으로 채워졌다. 아침에는 시장에 들러 신선한 야채와 간단한 반찬을 사고 오후에는 골목길을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매일 똑같은 풍경 속에서 그의 외로움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아버지, 요즘은 건강은 어떠세요? 드문드문 걸려오는 딸의 전화. 이번에도 서울에 사는 둘째 딸인 지혜였다. 그러나 대화는 몇 분을 넘기지 않았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바쁜가 한다. 전화를 끊고 나면 늘 남는 건 텅 빈 방과 시사는 정막뿐이었다. 그날 오후, 지수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골목 어귀에서 새로운 가게가 눈에 띄었다. 작은 간판에는 별표 봄빛 카페 별표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런 곳이 여기에 생겼나? 지수는 낯선 장소에 이끌리듯 문을 열었다. 카페 안은 작은 화분들과 따뜻한 나무 테이블로 꾸며져 있었고 한 젊은 여자가 커피 머신 뒤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한서영, 36. 최근 이 동네로 이사온 이혼녀였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서영은 밝은 미소로 지수를 맞이했다. 지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를 훑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서영은 재빠르게 커피를 준비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요즘은 이 동네가 참 조용하더라고요. 원래 여기 사세요? 예, 여기 오래 살았습니다. 조용한 게 좋아서요. 서영은 지수의 주름진 얼굴에서 묘한 고독함을 읽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저도 이런 조용한 곳이 좋아요.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지수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한 온기였다. 커피잔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설렘을 느꼈다. 이런 것도 괜찮네. 그는 처음으로 내일이 조금은 기대되었다. 다음날 아침, 박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전날 만난 서영의 밝은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그는 한동안 고민하다 다시 카페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뭐 대수겠어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카페에 도착하니 서영이 창문가의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그년, 어제 커피가 괜찮아서요. 지수는 쑥스러운 듯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카운터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서영은 그의 잔에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저는 한서영이에요. 근데 선생님 성함은 아직 못 들었네요. 박지수입니다. 지수씨, 커피는 좋아하세요? 제가 오늘 직접 로스팅은 원두로 만들었어요. 그녀의 활기찬 태도에 지수는 살짝 당황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날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전보다 조금 더 길었다. 서영은 자신이 서울에서 이혼 후 이곳으로 왔다고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선 아무도 저를 몰라요. 그런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녀의 말에는 희미한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수는 그녀의 이야기에 끌리면서도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거리감을 느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눌수록 그는 자신과 그녀가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으니까. 그 후로 지수는 거의 매일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자주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지만 서영은 늘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그의 고요한 성격을 존중하며 필요한 만큼만 말을 걸었다. 지수 씨는 오늘도 시장에 다녀오셨나요? 예, 습관처럼 다니죠. 살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저는 부러워요. 제 일상은 늘 변화를 쫓아가야 했거든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지수는 서영에게 인천의 숨겨진 명소를 소개했고 서영은 그에게 최신 음악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이 차이를 잊을 만큼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 씨는 왜 항상 혼자 다니세요? 가족은 없으세요? 그 질문에 지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가족은 있죠. 다만 이제는 각자 삶이 바쁘다 보니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어요. 서영은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독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는 좋아요. 덕분에 저도 덜 외로워요. 그날 이후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카페를 찾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커피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서영과의 짧은 대화에서 삶의 활력을 찾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박지수와 서영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카페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영이 패정 후 남는 시간에 그녀를 동네 명소로 안내하거나 공원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들의 관계는 무척 순수했고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이안을 찾았다. 그러나 인천의 작은 동네에서는 그들의 만남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저기, 봤어? 전에 많은 남자란 젊은 여자가 저렇게 다니더라니까. 이상하지 않아? 저 남자는 딸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소문은 빨랐다. 동네 주민들은 그들의 나이 차이를 두고 수군거렸고 일부는 서영의 카페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서영은 점점 줄어드는 손님 수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지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졌다. 어느 날 서영은 카페에서 지수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지수 씨, 우리 요즘 동네에서 무슨 소문 도는 거 아세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들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런데 손님들이 줄어드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지수는 서영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간 것이 그녀의 삶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영 씨,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혹시 제가 안 오는 게 더 나을까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영은 단호히 말했다. 지수 씨가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세요. 이런 것쯤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지수는 그녀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했다. 그는 서영과의 관계가 자신에겐 이안이었지만 그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후 지수는 카페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집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곱씹었다. 그러나 서영은 그의 부재를 금방 눈치챘다. 지수 씨가 왜 안 오시지? 서영은 혼잣말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서영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문을 연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수 씨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걱정돼서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서영 씨가 더 이상 나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 말을 들은 서영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수 씨, 저희 관계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예요. 지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의 진심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서영 씨,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수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지수는 다시 카페를 찾기 시작했고 서영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에는 앞으로도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박지수와 서영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었다. 그러나 조용했던 일상은 지수의 딸 박지혜가 갑작스레 그를 방문하면서 깨졌다. 지혜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다. 아버지,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젊은 여제란 계속 같이 다닌다던데 사실이에요. 지수는 예상했던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딸에게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 맞다. 그분 이름은 한서영이고 내가 자주 가는 카페 주인이야. 좋은 사람이다.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데 손을 내저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몇 살 차이인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본다고요. 지혜야, 지수는 차분히 말했다. 난 그냥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지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버지, 가족 생각도 좀 하세요. 이러다가 우리까지도 진말 짓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진짜로 아버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수는 딸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억울함을 삼키며 말했다. 서영이는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지혜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렇게 말한 뒤 지혜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집을 떠났다. 지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며칠 후 지혜는 동생인 박진호와 통화했다. 오빠, 아버지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젊은 여제란 다니면서 소문도 이상하게 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진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누나, 아버지도 외로우실 수 있잖아.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그분이 좋은 분이라면 그냥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 우리 가족 이미지에도 영향이 갈 수 있고. 누나, 이미지가 중요해? 아니면 아버지 행복이 중요해? 지혜는 동생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진호의 태도는 그녀에게 또 다른 관점을 열어주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서영과 함께 시장 근처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지수는 딸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영 씨,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 딸이 우리 관계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솔직히 걱정도 되고요. 서영은 한숨을 쉬며 지수를 바라보았다. 저도 예상했던 일이에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계니까요. 내가 당신에게 괜한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차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수 씨, 저는 그런 시선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지수 씨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걱정돼요. 제게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지예요. 그녀의 말에 지수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남들의 시선이 자신의 행복보다 중요한 것일까? 그날 밤 지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야, 내 말도 이해한다. 하지만 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행복한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겠니? 지혜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순 없죠. 다만 저희에게도 시간을 주세요. 지수는 딸의 반응에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서영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박지수와 서영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려 애썼지만 주변 환경과 압박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특히 지수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점점 지쳐갔고
사영 또한 가게 매출 하락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마음의 무게를 느꼈다. 어느 저녁, 지수는 카페를 찾아가 사영과 마주 앉았다. 사영 씨, 요즘 가게는 좀 괜찮아요. 사영은 고개를 저으며 신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아니에요.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어쩌면 이 동네에서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게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지수는 미안함에 눈길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지수 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건 제 인생이니까요. 다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뭐든 쉬운 일이 없네요. 그날 이후 서영은 점점 지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카페에서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고 대화도 짧아졌다. 지수는 그녀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유를 묻기 어려웠다. 몇 주 뒤 지수는 용기를 내어 서영을 찾아갔다. 서영 씨, 저희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지수 씨, 사실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무모했던 건 아닌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관계 때문에 지수 씨가 가족과 갈등을 겪는 것도 저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지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무언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서영에게 다가가 진지하게 말했다. 서영 씨, 난 이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난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당신은 내 삶에서 다시 없을 기회일지도 몰라요. 서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도 지수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둘 다 상처받지 않을까 무서워요. 지수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약속할게요.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이 관계를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서영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갈등과 고민이 섞여 있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지수 씨, 제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서영 씨가 원한다면 기다릴게요. 그날 밤 지수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했던 젊은 시절의 사진들, 아이들과 놀던 장면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견뎌왔는지 새삼 느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 그는 혼잣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영과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지수는 서영이 요청한 시간을 존중하며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서영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지수 씨, 서영이에요. 서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신중했다.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저희 카페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둘의 말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카페로 향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서영은 평소보다 지쳐 보였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볍게 미소 지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앉아주세요. 서영은 커피 2잔을 준비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지수 씨, 제가 왜 요즘 거리를 뒀는지 설명하고 싶었어요. 지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사실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이유가 단순히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제 결혼 생활은 정말 끔찍했어요.
남편은 저를 무시했고 제가 하는 일마다 실패라고 몰아붙였죠. 결국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잃었어요. 제 자존심도, 제 꿈도요. 지수는 그녀의 고백을 듣고 깊은 동정심과 분노를 느꼈다. 자영 씨,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군요. 정말 미안해요. 몰라서. 괜찮아요. 그건 과거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지수 씨의 관계를 비난할 때마다 마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요. 제 자신이 다시 무너질 것 같아요.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영 씨, 당신이 그런 상처를 겪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온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낸 당신이 더 상처받지 않길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서영은 그의 단호한 말에 놀라면서도 안심하는 듯했다. 그 말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제 감정을 정리하고 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수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알겠어요. 서영 씨가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나는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됐을 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줘요. 그날 밤 지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돌아봤다. 그는 서영을 돕고 싶었지만 그녀가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을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지수는 딸 지혜와 진호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나와 서영 씨에 대한 얘기다. 지혜는 처음엔 긴장된 표정을 지었지만 진호는 차분히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다. 나는 서영 씨를 만나면서 오랜 시간 느껴본 적 없는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너희가 걱정하는 걸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더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려 한다. 지혜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진심이라면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진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츠가 흐르고 박지수는 서영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보냈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서영이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간을 주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동매 시장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서영이 몇 개의 채소를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약간 피곤해 보였다. 지수는 망설이다가 다가가 말했다. 서영 씨, 오랜만이네요. 서영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었다. 지수 씨, 여기서 뵙다니 반가워요. 잘 지내셨죠? 그저 평소처럼 지냈어요. 서영 씨는요? 저도 한동안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다. 지수 씨가 보고 싶었어요. 지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도 그랬어요. 서영 씨.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카페로 돌아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서영은 지난 몇 주간의 고민에 솔직히 털어놓았다. 지수 씨,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우리 관계가 정말 가능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요. 지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랬어요. 서영 씨,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일까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요.
지수는 반오이 말했다. 그렇다면 함께 용기를 내봅시다. 낸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어요. 며칠 후 지수는 딸 지혜와 진호를 다시 집으로 초대했다. 이번에는 사형도 함께였다. 아버지, 이분이. 지혜는 사형을 보며 당황한 듯 물었다. 그래, 소개할게. 이분이 바로 한서영 씨야. 서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수 씨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혜는 처음엔 서먹해했지만 진호는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시는 건 처음 봅니다. 서영은 그의 환영에 고마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지혜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서영과 지수를 번갈아 보았다. 저희도 노력해 볼게요. 아버지.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지수는 딸의 반응에 안심하며 말했다. 충분히 이해한다. 너희가 받아들이기까지 기다리게. 그날 저녁, 지수와 서영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영은 웃으며 말했다. 지수 씨,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고마워요. 나보다 당신이 더 대단한 거려. 나와 함께하겠다고 결심한 당신이야말로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서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천천히라도 괜찮으니까요. 지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며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박지수와 서영의 관계는 이제 서서히 안정되고 있었다. 지수의 딸 지혜는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조금씩 서영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진호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응원하며 서영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주말 아침, 서영은 지수를 카페로 초대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커피와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지수 씨, 이거 봐주세요. 지수는 서류를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죠? 카페를 정리한다고요.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네, 이곳을 떠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다. 더 큰 걸 시작하고 싶어서요. 새로운 도시에서 작은 갤러리 겸 카페를 열어볼까 해요. 그림도 그리고 커피도 내리고요. 지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그녀의 결단에 감탄했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이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수 씨가 옆에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서영의 진심이 담긴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것을 울렸다. 서영 씨, 난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며칠 후 지수는 자녀들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지혜야, 진호야, 나 서영 씨와 함께 인천을 떠날 생각이다. 지혜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 여기서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난 서영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나도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내 선택을 해보고 싶다.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찬성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그게 맞는 길일 거예요. 누나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도 도와줄게요. 지혜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요. 아버지 뜻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자주 연락은 꼭 하셔야 해요. 서영과 지수는 인천을 떠나 작은 해안 도시로 이사했다. 새로운 동네에서 그들은 함께 갤러리 겸 카페를 열었다. 서영은 밝은 창문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지수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렸다. 어느 날 서영은 지수에게 말했다. 여기서 함께 시작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지수 씨.
지수는 그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도마은 건 나야. 내 인생에 당신이 들어와줘서. 그들의 새로운 일상은 바쁘지만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비로소 자신이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영 또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지수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해안 도시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신선하고 활기찼다. 서영의 그림과 지수의 정성 가득한 커피는 점차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갤러리 겸 카페인 별표 봄의 이야기 별표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으로 입소문을 탔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은 늘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카페를 관리하던 중 서영은 다급한 표정으로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 씨, 재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고 있어요. 손님은 늘고 있지만 아직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네요. 지수는 서영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시장에서 더 저렴한 재료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한동안 내 연금에서 일부를 보태면 괜찮을 거예요. 지수 씨, 그건 안 돼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서영은 단호했지만 지수는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는 시장을 돌며 품질 좋은 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하려 했었고 서영은 한밤중까지 그림을 그려 더 많은 작품을 전시하며 수익을 올리려 했다. 그러던 중 큰 기회가 찾아왔다. 지역 문화 행사에서 서영의 그림을 전시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서영은 이 소식을 지수에게 전하며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드러냈다. 지수 씨,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제 작품을 인정받는 게 여전히 두려워요. 지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난 당신을 믿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서영은 전시회 준비에 몰두했다. 지수는 그녀 곁에서 모든 일을 도왔다. 액자를 준비하고 작품을 운반하며 그녀가 긴장할 때마다 조용히 옆에서 응원했다. 전시회 날 서영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몇몇 작품은 즉석에서 판매되었고 서영은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지수 씨,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낸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함께 걸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달빛 아래 서영은 지수에게 물었다. 지수 씨는 제가 옆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세요. 그라며 당신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줬어요. 낸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곳에 있을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서영은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며 말했다. 그럼 우리 앞으로도 함께 새로운 꿈을 꾸어요. 이제 저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들의 결심은 단단해졌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갤러리와 카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고 지수와 서영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 잡았다. 갤러리 겸 카페 별표 봄의 이야기 별표는 지역사회에서 점점 더 유명해졌다. 서영의 그림은 매력을 인정받았고 지수의 친절한 응대와 정성 가득한 커피는 단골 손님들을 늘게 했다. 그러나 평온했던 그들의 일상은 뜻밖의 방문객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영이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 낯익은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얼굴은 바로 서영의 전 남편 이준호였다. 서영아, 오랜만이다. 준호는 카운터에 다가와 서영을 빤히 쳐다보며 말을 걸었다. 서영은 깜짝 놀라며 몸을 굳혔다. 여긴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그냥 너를 보고 싶어서 왔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수는 주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영의 긴장된 태도와 전 남편의 태도에서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준호가 떠난 후 서영은 조용히 주방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 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반대로 말했다. 며칠 뒤 준호는 다시 카페를 찾아왔고 이번엔 지수와 마주쳤다. 당신이 박지수 씨인가요? 준호는 지수를 바라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는 서영의 전남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관계가 오래갈 거라 보진 않네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지수는 그의 무례한 말에도 차분히 대답했다. 우리의 관계가 당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군요. 서영 씨는 이제 당신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녀가 진정 행복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당신이 아닙니다. 준호는 말을 남기고 카페를 떠났다. 그날 밤 지수는 서영과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영 씨, 그 사람은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마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겠죠. 그는 항상 제가 자신 없고 약한 상태로 머물기를 바랐어요. 지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영 씨, 나는 당신이 가난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런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준호의 방문 이후 서영은 점점 불안해했다. 그녀는 전 남편이 다시 찾아올까 봐 걱정했고 손님들 앞에서도 예전처럼 밝게 행동하기 힘들어했다. 지수는 그녀를 지켜보며 무언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지수는 서영을 바닷가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조용히 파도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서영 씨,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힘들겠지만 난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지수 씨, 제가 계속 이렇게 불안하다면 당신에게도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서영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지수 씨.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서영과 지수는 함께 더 단단해졌다. 준호는 더 이상 그들을 방해하지 못했고 서영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다. 갤러리와 카페는 더욱 번창했고 두 사람은 이 작은 해안 도시에서 새로운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만들어갔다. 어느 저녁 서영은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 씨,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제 곁에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서영 씨. 우리 둘 다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들은 바닷가를 거니며 새로운 꿈과 목표를 이야기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 주었다.